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에선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장해왔기 때문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풍력 기업인 유니스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물론 어제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 주춤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사실은 정책 수요자에서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 전국에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준비한 곽유정 파트너 어떤 포인트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전국이 좀 많이 어지럽다 보니까 윤 대통령 정권에서 수혜받았었던 대왕고래나 밸류업, 그쵸. 원점, 방산 쪽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조정세가 계속 좀 나타나는 맞습니다.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시장에서는 뭐 테마 섹터로 정치 테마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됐으니 정권 교체에 대한 또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이제 대선 이제 이슈가 또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여당, 야당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공약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면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을 때 상대 측인 야당 쪽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정책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딱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이미 뭐 주식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낙폭이 꽤 크게 나온 네.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기존의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그런 이제 구도로 갔을 때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고 오히려 반짝하는 흐름이 잠깐 나오다가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약에 야당 쪽에서 만약에 공약을 내세운다 했을 때 기존에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웠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힌트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기존의 야당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또 이제 세부적인 파트가 몇 가지 있긴 하거든요. 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수소 이런 이제 에너지 쪽 관련 섹터들 지금 낙폭이 크니까 반사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당연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정권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기도 했었죠. 거기에다가 3월 달에는 2035년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들도 야당 쪽에서 계속해서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억눌려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태양광과 풍력은 수소로 가기 위한 발판에 불과하다라는 목소리를 그렇죠. 내세우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경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40년도까지 수소 경제를 이제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서 밝혔었는데 정책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이제 원전 쪽으로 이제 산업을 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시금 이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당연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대선 잠룡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역시도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수소 사업에 대한 비전을 내놓은 그런 이제 과거 이력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좀 시장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슬슬 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미리 좀 선취매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 이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초기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곽 파트너가 말씀하신 섹터들이 풍력, 태양광, 수소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거의 선두권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는 선두는 아닌데 뭐 일부는 그 근처까지 좀 가 있고 일부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도 좀 제법 경쟁력이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이 대중 어떤 그런 압박, 경쟁 강화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도 가져봄직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긴 합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친환경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선 대장주로 유니슨이 움직였습니다. 풍력 관련 기업이고요. 18%가량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5거래일 연속 주가가 한 53%가량 상승했고요.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유니슨과 함께 CS윈드 역시나 1%가량의 오름세를 나오면서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42,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최근에 주가 추이 괜찮았습니다. 다만 5거래일간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SEN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습니다. 전일에는 4%가량 상승했고요. 이와 함께 HD현대 에너지솔루션 역시나 3%가량의 오름세를 나오면서 최근 추세 자체가 다시금 우상향 상방으로 조금 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HD현대 에너지솔루션에서는 5거래일째 잡히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초당적인 에너지 기업이죠. 전력설비,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도 다시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이 5%가량 상승하면서 45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친환경 관련 기업들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다시금 잡게 된다면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어제는 좀 반응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2.0 행정부가 다시금 나올 때는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원전이라던가 아니면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내외적인 다양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에너지 관련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볼까요? 곽유정 파트너가 생각하시는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어떤 겁니까? 네, 저는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이죠. 네, 가지고 왔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쪽에서 저가 공세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여전히 미국 쪽에서도 중국을 지금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보니까요. 내년 이제 1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가 50%로 2배로 인상된다라는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 상반기 한 중반부쯤에도 이 관련 이슈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저가 패널이 미국 쪽의 재고로 지금 아직 산적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재고를 소진하려면은 3분기에서 4분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재고 소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으로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반사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이제 관세 조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의 태양광 패널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요, 무려 70%가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가 공세가 지속이 되면서 미국은 이제 중국 외의 이제 국가까지도 관세 부과를 이제 확대를 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중국 기업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관세 부과에 대한 이런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동남아 쪽에 생산 기지를 지어서요. 거기서 이제 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미국 쪽에다가 우회 수출에 나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외의 국가까지 관세 부과를 확대해 나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회 수출이 지속되자 미국 상무부 쪽에서 최근 말레이시아산, 캄보디아산, 태국산, 베트남산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하면서 대응에 나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하나솔루션 쪽에서는 자회사가 미국 쪽에 있고 미국에 이제 점진 기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지금 태양광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다음에 이제 기초 소재, 가공 소재, 기타 등등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큐셀 자회사인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요. 북미의 지금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2021년도부터 미국의 가정용
전력용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 압도적으로 1위를 가져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까지 나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솔라허브 프로젝트에 지금 막대한 조 단위의 자금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년에 IRA 법안이 시행이 될 텐데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한화큐셀 쪽이 좀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우려감 가져가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중국산 저가 패널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매기게 되면은 태양광 패널 자체가 정상화로 가격이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판매를 오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조금 줄어들게 되더라도 상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는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긍정적인 이제 부분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 지금 증권가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치하고 본다면 내년부터 하나솔루션의 본격적인 이 태양광 패널 쪽에 관련된 모멘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판단할지 참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정말 혼란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인 거죠. 트럼프 생각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또 미국의 정책이 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 보면 이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판단하기 그런 상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박근호 이사님.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뭐 신재생이라기보다 이제 정책 이슈와 관련돼서 네. 역발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왕고래. 그렇죠. 예.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왕고래 이제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는 더 이상 빠질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했고요. 예. 우리 한국가스공사 얘기를 하면 사실 과거에는 고배당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거의 6%, 7%의 배당을 줬었었는데 우리가 가스공사를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미수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명목상 미수금이죠. 이제 수입한 가스의 금액 대비 판매를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손실이 나면 그걸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한 1조 원 정도 유지를 했었었는데 우크라이나 때 천연가스 가격 올라갔을 때 요금 인상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미수금으로 상당히 많이 쌓여서 지금 15조 원 정도 미수금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네. 8월 달, 10월 달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있었죠. 저는 요거 때문이라도 일단은 가스 요금에 대한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 실적이 좀 워낙 좋았었는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실적적인 부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당을 하냐 안 하냐 다시 재개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배당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환율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그 수입을 해야 되니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배당 재개에 대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가격에 왔을 때는 한 근 20년 동안 코로나 때 그다음에 작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그 노이즈 이슈, 대왕고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는 주가에 모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부분이 없고 배당, 그다음에 미수금과 관련돼서 요금 인상 가능성 이렇게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시는 거고 또 가스값이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발상적인 투자를 한번 생각해볼 만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